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 누군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며 오늘을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힘찬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찰나의 시간,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여기는 트와일라이트이고요. 저는 엑스레빗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자 주인공이 늘 동경해오던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당시 활동했던 여러 예술가들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살바도르 달리나, 해밍웨이, 피카소 등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큰 감명을 주고 있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언가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영화의 포스터 속 배경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지만 실제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그를 추억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신비한 인물 사전, 꿈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네덜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 목사인 아버지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아주 먼 훗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작가가 될 아이였죠. 잠시 이야기에 앞서 고흐가 앓고 있었다는 정신질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건 고흐의 형 때문이라고 해요. 고흐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에게도 형이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형의 이름이었던 빈센트를 고흐가 물려받게 되었죠. 이 계기로 고흐는 평생 동안 죽은 형을 대신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탓에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자란 고흐가 11살이 되던 해,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미술 수업이 있던 한 국립중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고흐는 미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학교를 다녔지만 2년 뒤 갑작스레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아마도 이때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해요. 그렇게 학교를 그만둔 고흐는 큰아버지 센트의 주선으로 헤이그의 미술상이었던 구필화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구필화랑에서 일을 하던 고흐는 어느 화가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그 화가는 바로 이삭 줍는 사람들로 유명한 장 프라스와 밀레였어요.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밀레의 작품을 따라 그리곤 했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시간이 흘러 어엿한 화상으로 성장해가던 고흐는 어느 날 구필화랑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당시 출장차 방문한 런던에서 본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충격,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한 시련의 아픔, 무엇보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괴롭힌 정신장애 등 여러 복잡한 원인 때문이었죠. 이후 목사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고흐는 또 한 번 좌절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보리나주라는 한광지대로 선교활동을 나가게 되었지만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그의 병력은 걸림돌로 적용하였고 끝내 해고를 당하면서 선교사로서의 활동도 끝이 나고 맙니다. 목사는 고흐에게 성직자보다 그림에 더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조언했고 고흐는 보리나주 사람들의 현실을 그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다시금 미술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흐는 보리나주에 살고 있는 광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미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던 그에게 붓과 캔버스가 있다고 해서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낼 수는 없었죠. 자신의 그림 실력의 한계를 느낀 고흐는 당대 화가들의 도시이자 자신의 동생 테오가 살고 있는 브뤼셀로 떠나게 되는데요. 브뤼셀에서 고흐는 동생 테오와 외삼촌 안톤 모베에게 그림을 배우거나 미술 아카데미를 다니는 등 미술을 배우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미술에 대한 견해와 과격한 성격 탓에 모두가 등을 돌리고 말았고 결국 혼자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술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고흐는 사창가를 돌아다니며 매춘부를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시엔이라는 매춘부를 만난 그는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은 물론 임신한 상태였던 그녀에게 동거를 제안합니다. 오갈 데 없던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고
고은은 그 대신 자신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부탁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고, 이는 그의 가족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물론 시엔의 가족 또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와 고흐의 만남을 반대했는데요. 결국 시엔과 고은은 주변의 반대와 세간의 손가락질로 인해 헤어지게 됩니다. 고은은 그 길로 호에벤으로 향했고, 시엔은 몇 년 후 강에 빠져 자살했다고 전해지죠. 죄책감에 쌓여있던 고은은 호에벤을 지나 니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던 고은은 우연히 테오가 화랑을 새로 구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내키진 않았지만 끝내 가족들이 있는 뇌넨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동네에는 마르오트 베으만이라는 여인이 살았는데요. 그녀는 고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흐의 지저분한 행색과 그녀의 정신 상태로 인해 서로의 집안에서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고흐조차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대량의 약을 먹고는 발작을 일으켰고, 이 사건이 온 마을에 퍼지자 고흐는 불이 나게 도망치듯 뇌넨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을 떠나 아인트호벤으로 향하던 고흐는 우연히 한 가정집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4명의 여인이 감자를 먹고 있었고, 당대 농민화가로 유명했던 윌렉에 빠져있던 그는 이 장면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아 반드시 그림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불이 나게 장례식장으로 향한 고흐는 자신을 비난하는 삼촌들을 피해 도망치게 되고, 감정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와중에도 다시금 붓을 잡고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흐의 첫 완성자 감자 먹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고흐는 테오에게 그림 판매를 부탁했지만 당시 유행하던 미술사주와 맞지 않아 세간의 혹평을 받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그림의 모델로 그렸던 호르트의 가족 중 미온의 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고흐의 짓으로 의심했고, 또 한 번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고흐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지지해주던 동생 테오의 부름을 받고 파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인상주의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언했던 테오는 고흐에게 당시 전파되었던 일본의 판화를 접하게 합니다. 이를 본 고흐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파리의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접하게 되면서 빛과 색채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 당시 파리의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던 고흐는 어느 순간 자신과 맞지 않는 이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 생활에 지친 그는 지방의 소도시 아를로 떠나게 됩니다. 고흐는 시골 풍경이 주는 자연의 색깔에 매료되어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고흐만의 화풍인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거친 분놀림의 조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고흐는 함께 작업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예술가들을 초대했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그의 초대를 거절했고, 그러던 와중에 폴 고갱만이 그를 찾아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고흐는 고갱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는데요. 고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 해바라기 또한 그를 향한 우정을 담아 선물한 그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둘은 성격부터 예술에 대한 가치관까지 많은 부분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마찰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고흐의 작품은 한 점도 팔리지 않는 반면 고갱의 작품은 연달아 팔렸다고 하니 더더욱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날 고흐가 돌연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고갱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압생트라는 술에 중독된 고흐가 환청이 들리는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하고, 누군가는 고갱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본 고흐가 고갱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자신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며 귀를 잘랐다고도 하죠. 그렇게 고갱이 떠난 이후 정신병이 더욱 심해진 고흐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캔버스는 더욱 밝아져만 갔습니다. 고흐의 희대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바로 이때 탄생했죠. 시간이 지나 태어난 고흐는 오베르라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로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27세라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10여 년간 800여 점의 유화와 1000여 점이 넘는 스케치를 그린 열정적인 화가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고 전해지죠.
고흐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 뒤인 1901년 파리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그의 그림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제서야 고흐의 그림은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914년 테오의 부인이 고흐와 테오가 15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내면서 세상에 그가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 사이에서 순위가 매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짧고 고독하게 삶을 마무리했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 어떤 미술가보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칭송받는 빈센트 반 고흐. 먼 후대에 결국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흐의 모습이 문득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트와일라이트의 엑스레빗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하루가 끝나고 시작할 때 우리 다시 만나요.